희망을 잃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언젠가를 저희들이 앞당기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자가 오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도전해 주시면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 의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대구마리아 원장 이성구입니다. 진료 시간에 좀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대화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여건이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 이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대구마리아를 연지 지금 23년째입니다. 그동안 제가 시험관 시술을 한 6만 회 이상 했고 그로 인해서 태어난 아기가 3만 명 이상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감동은 계속될 겁니다. 저는 환자분 편에 서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의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희망이자 기대의 언덕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지푸라기가 아니고 든든한 동아줄이 되겠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찾아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도 난임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8년 만에 아기를 낳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난임이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죠. 시험관 여러 번 실패하면서 좌절하고 인간관계도 단절되고 같이 막 힘들어하면서 울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리아에서 저도 시험관에게서 큰 아들을 낳습니다. 5번 만에 성공했습니다. 힘들게 그렇게 자식을 얻으면서 과연 의사란 무엇인가? 의사가 꼭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진짜 의사인가? 근데 회의가 들었습니다. 의사가 꼭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환자들에게 행복을 주는 의사. 그 아기를 가지게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이 행복입니까? 그게 저로서는 굉장히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택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잘한 선택인 것 같고요. 굉장히 저하고 잘 맞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임신을 하되 건강한 임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지는 임신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사회가 사실 굉장히 경제의식이 좀 너무 심한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의료 분야, 그리고 특히 난임 쪽에서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임신율에 대해서 경쟁을 많이 하죠. 임신율을 올리기 위해서 배아를 여러 개를 막 이식하고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럼 물론 확률이 좀 올라가는데 결국은 임신 중에 유산이 된다거나 안 그러면 조산을 해서 아기를 잃는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지질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10년 전부터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건강한 임신,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임신을 해야 된다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년 전부터 저는 조건이 맞는 사람한테는 배아 이식을 할 때 하나만 넣어줍니다. 사람은 단태동물이기 때문에 쌍둥이부터는 합병증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쌍둥이 이상의 임신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배아 이식 하나만 하죠. 그래서 이제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져야 된다 제 소신이고요. 그래서 근데 10년 동안 환자분들이 제 뜻을, 저희 의지를, 신념을 잘 따라주셔서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신념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네. 난임 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난임 원인 중에는 의학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여성 요인, 남성 요인,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요인이 있는데 그거 외에 요즘에 느는 요인이 저는 2가지라고 봅니다. 첫째가 이제 늦은 결혼, 만혼이죠. 여자의 경우는 35세가 넘어가면 그 임신이 잘 안 됩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도, 부인까지로 아무 이상이 없어도 나이 요인으로서 임신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늦게 하는 분들은 결혼하자마자 바로 그냥 난임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사회적 난임이라고 저는 정의하는데 요즘 워낙 사회가 복잡하고 맞벌이 부부도 많이 생기고 스트레스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결혼해도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집에 오면 씻고 자기 바쁘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 또 생활 리듬도 안 맞으니까 그 타이밍도 못 맞추고 그럼 별안일을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할 기회가 박탈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이 지나도 임신 안 되는 예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걸 저는 사회적 난임이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2가지 요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과서적인 난임의 정의는 1년 이상 이제 부부관계,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했을 때 임신이 안 되는 경우를 난임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이제 해야겠죠. 근데 여성의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35세 넘는 여성은
1년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6개월 정도만 시도했을 때 임신이 안 되면 본인이 스스로 난임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문턱을 넘는 게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의사들이 잘못이죠. 저희들이 이제 또 환자도 오시면 좀 이렇게 좀 편안하고 좀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다 보니까 의사에 대한 선입견 이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의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가장 빨리 오는 게 가장 임신을 빨리 하는 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난임이라 그러면은 자기가 임신 안 된다 그러면 요즘은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시험관하기 해야 될 케이스라 하더라도 여러 번 시도하다 보면은 대부분 되거든요. 통계를 보면 시험관 시도 채취를 한 4번 정도 하면은 거의 한 80~90%는 임신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국에서 그 케이스가 안 좋은 케이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실패한 사람들, 고령 환자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른 의사한테 포기해라, 입양해라, 공여해라, 이런 대리모해라, 이런 얘기까지 들은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의사가 이제 좀 그만 와줬으면 하는 그런 눈초까지 받고 이제 오는 사람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한테 대해서 제가 도전 의식이 막 생겨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임신했을 때 저로서 굉장히 너무너무 행복하죠. 제 행복의 한 99%는 그런 데서 비롯되는 거고요. 제가 의사를 처음 할 때는 그런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이제 의학적으로 냉정한 얘기를 많이 했죠. 당신 힘들다. 다른 의사들처럼 교과서적으로 의학적으로 참 힘든 케이스다.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 많이 좌절도 시키고 포기도 시켰는데, 제가 이제 전문이 한 20년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임신 될까 하는 분들도 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요즘은 그게 좌절을 안 시켜요. 가급적이면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얘기를 해주되, 가끔 기적적으로 임신되는 케이스 얘기해주면서 희망을 또 같이 주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난임 의사를 오래 하면서 이제 그 제가 알게 된 거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무슨 자격으로 환자한테 당신이 임신되면 안 됩니다, 이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케이스를 이제 같이 노력하면서 임신 성공했을 때 저는 진짜 큰 희열을 느끼고 그게 저의 행복입니다. 네. 제 손에서 나오기가 한 3만 명이 넘으니까요. 그만큼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가장 기억 남는 사례를 꼽자면 2013년도에 제가 EBS 명의에 출연했었거든요. 100% 리얼이었습니다. 환자가 처음부터 이제 시작 때부터 주사도 맞기 시작하면서 모든 과정을 같이 찍게 되는 거죠. 보통 한 달 걸리니까. 그 촬영 기간도 한 달 반이 넘었죠. 모든 게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주 정도 후에 임신 됐나 안 됐나를 검사할 때까지가 촬영 기간이었으니까 약 2달간에 찍었습니다. 저한테 오신 환자분이 서울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유명 병원에서 시험관을 8번을 해서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나이도 그 당시에 70년생인가 그랬으니까 굉장히 힘든 케이스죠. 그분이 이제 자원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고 대충 보니까 좀 어려운 케이스긴 하지만 한번 해볼만 하다. 느낌이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환자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부담이 많죠. 리얼이니까. 마지막에 딱 이렇게 결과를 딱 봤는데 임신이 안 됐다. 그러면은 얼마나 자기 얼굴도 다 공개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EBS PD하고도 상의했었죠. 이거 안 되면 어떻게 그랬더니 PD가 그냥 그건 안 돼도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겨우 임신됐어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그 부분 피검사 할 때 결과치가 나오면 이제 검사실 연락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간호부장이 뛰어서 원장님 임신됐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던 기억 나고, 화면에 보면은 그 환자가 또 결과 듣고 좋아하지도 않고 하염없이 우는 그 장면 보고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그 환자가 제일 기억에 남고, 결국 출산과 이어졌고요. 그래서 그 냉동도 나왔어요. 그 환자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못 잊을 환자일 겁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정말 마리아만큼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이 없죠. 신선비하 이식 배아 시험으로 따지면 1만 5천 케이스가 1년에 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4천 케이스 이상 하거든요. 그런데 1만 5천 케이스 하는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5군데밖에 없습니다. 5대 센터죠, 저희들이. 근데 저희들은 이제
거의 30년 동안 뭐 한음으로 팠다는 거. 그리고 또 저희 대구 센터처럼 뭐 부산, 인천, 뭐 어디 대전 이렇게 각지에 퍼져서 환자들한테 접근하기 쉽게 했다는 거. 그리고 또 비용이 합리적이라는 거. 우리 의료를 할 때 있어서 과하지 않고 과잉 진료하지 않고 원칙에 충실했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그걸 알아주셔서 많이 몰리게 된 거죠. 그럼 뭐 엄청난 케이스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쌓인 노하우가 생긴 거죠. 그 노하우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이거는 의사가 시술할 때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있지만 그런 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고 환자가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게 노하우고 그게 마리아의 힘입니다. 저희 마리아를 따라올 센터가 저는 뭐 자신에게 얘기하는데 없다고 봅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좀 더 시도하시면 반드시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언젠가는 될 겁니다. 그 언젠가를 저희들이 앞당기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자가 오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도전해 주시면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 의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아 병원은 희망입니다.